첫 번째 소식 외계인인데요. ET인데요. 오랜만에 보는데요. 외계인, ET. 이게 지금 왜 나온 걸까요? 내용 들어보시죠.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야당에서 최근에 이 계엄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계엄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개정안을 발의하지 말고 차라리 외계인 침공 대비법을 발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해서 외계인이 나왔던 거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외계인 침공 대비법 그리고 계엄 관련한 계엄법 개정안 둘 중에 뭐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외계인을 왜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외계인이 꼭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예. 학설이군요. 지금 우리가 보여 있는 외계인들은 또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ET는 그런데 네. 지구 침공에 나왔던 외계인들은 또 적대적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판별력을 높여야죠.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뭐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토론도 적합하지 않고요. 네네. 또 계엄 대비법도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든 가설에 대해서 모든 가설 이런 식이면 예, 모든 가설에 예. 대해서 다. 북한 침공 대비법, 미국 네. 침공 대비법 뭐 전부 다 일본 침공 대비법, 자위대 입항 방지법 뭐 이런 함정 독도에 대해서 지나가는 비행기 방지법 이런 거 뭐 지나가는 비행기 방지법이요? 예. 지나가는 비행기 방지법은 뭡니까? 영공 침해도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미 이제 제 말씀 자체가 이미 국회가 이 정도 되면 희화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 정말 진지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뭡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런 전제잖아요.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군 장군이 혹시나 그런 어떤 지나친 징벌의 대상이 될까 봐 한 사람 빼주자라는 얘기가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난리잖아요. 저런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비정상적인 계엄을 했을 때 그게 준동해서 이 탱크 몰고 나간 군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게 자기 모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군 징벌 하나 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서로 체크가 되고 있고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인식은 19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근거 없는 계엄 타령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민주당 스스로 거두어 내리고 다만 자기네들 근거 토론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 그것도 할 사람이다. 그 말밖에 없어요. 지금. 예. 김영주 의원께서 이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민석 최고를 향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 A 근거도 없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계엄령을 발동할 여건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지 않느냐. 민주당 중진 의원이에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재선 의원 2020년에 무슨 4년에 무슨 홍맹랑한 말이냐.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한 계엄 타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민주당 내 여론이 많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른바 계엄령 스피커. 계엄령 의혹 근거 있는 확신, 계엄령 주체 세력 보여, 반국가 세력 언급하는 게 계엄 선포의 밑밥, 계엄할 생각이 없다면 제도장치 마련해라 등등. 그러자 민주당 내부의 중진 재선 의원뿐 아니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봉창 두드린다라고요.
난 자꾸 저 얘기는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자다가 봉창도 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반란을 꿈꾼다 그러면 제보가 있어도 어디서 역적 모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발동을 할 상황이 오면 하는 건데 그게 뭐 사전에 난 그 무슨 소리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김용태 의원님, 예. 교육이잖아요. 예. 외계인 방지법 발의하실 겁니까?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꿨는데요. 제 기억에 아마 2002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께서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뭐 하여튼 지방선거에 단체장 선거를 나오셨던 적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민석 의원을 당시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셨었고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천재적인 입지와 앞으로 우리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당시 제가 20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컸어서 지금 22대에서 김민석 의원을 처음 뵀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승전 계엄을 계속 말씀하시는 저 태도며 또 근거 없는 저런 계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김민석 의원을 칭찬했었는데 지금 김민석 의원을 보실 때는 어떤 평가를 하실까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요. 김민석 의원도 분명히 본인이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아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계엄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정치인이고 지도자라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가끔은 거둘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쯤 되셨으면 김민석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서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방지법은요? 발의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거 발의하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이상해졌다고. 네. 교육이 소관이 또 아니니까. 과방위 소관인가요? 외계인은 외통위로 가야 되죠. 외통인가요? 외계인이 외통인가요? 그렇군요. 외계인이니까 외통이니까. 외통이군요. 외교통상이니까 이게 상임위가 좀 구분이 헷갈리긴 하군요. 그만큼 여야 모두에서 이 계엄 의혹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도 김용주 의원도 여야의 전직 국회의원도 모두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한 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다 라는 말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민주진영 내부에서의 사쿠라냐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앞서 총선 즈음에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김민석 의원 아니었나요? 이낙연 사쿠라 발언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그 사쿠라가 또 찾아온 겁니다. 이번엔 국회의장을 향해서 해병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국회의장이 연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여야가 합의하고 무르익으면 상정하라라는 국회의장의 깊은 뜻이었겠죠. 자, 그러자 제명인의 마을에서 여당 도우미 노릇하며 선비인 척 박병석, 김지표랑 뭐가 다르냐? 블루웨이브 민주당 당원이 사쿠라다.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다시 추미애가 소환됐습니다. 사쿠라 얘기가 또 나왔어요. 강성 지지층은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 문자 전송 인증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총리까지 지낸 당내 인사인데 사쿠라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그때도 김민석 의원이었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사쿠라다.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사쿠라다라고 해서 뜨겁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강성 지지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사쿠라냐? 사쿠라는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강성 지지자뿐이 아닙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급기야 경악스럽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삭발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은 지금 워낙 국민들에게 비상한 상황이 있다. 의료 갈등 문제 얘기하는 것 같고 경제 문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좀 집중하고 이런 것들은 추석 이후에 하자라는 말씀인데 삭발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경악스럽다. 국회의원 선배이고 자당 어른인데 국회의장은 경악스럽다니까 했는데 국회의장이 삭발합니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 지금 방송에 나온 이 인터뷰 내용 중에 누구의 말을 더 공감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 민생이나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지역화폐법 등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법사위가 숨가쁘게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왔던 법사위원들로서는 좀 허탈해할 수 있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 그 내막이나 내용을 따져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악스럽다고 표현까지 하신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이제 그 파장이 또 당내 게시판에 영향을 미쳐서 일부 당원들께서 격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저는 글쎄요 추미애 국회의장이었다고 한들 이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으로만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원총회에서도 결국에 이 국회의장의 뜻대로 가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당장 본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있던 법사위로서는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 국회의장의 판단이 그렇고 그 내용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 뜻을 따르는 게 맞지 계속 비판하고 뭐 우원식 의장이 뭐 민주당의 어떤 원래 지지를 받았어야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쿠라라든가 뭐 이런 표현까지 나가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국민의 불안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판한 것은 뭐 일단락 됐다고는 보는데 추가적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쿠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 자당 정치인을 사쿠라라고 비난하는 것은 검은 속셈을 갖고 그렇죠. 상대편 여당과 야합하는 정치인 내지 배신자를 저거 사쿠라다. 그렇죠.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쿠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돌직구 날렸어요. 저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잘못한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김우식 교수님, 이게 사쿠라라니요?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의 사쿠라라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른바 그 사쿠라 논쟁이 그때 시발이었습니다. 야당인데 밤에는 박정희 정부하고 뭐 내통하고 뭐 이거 지원받고 그래서 사쿠라 논쟁이 상당히 셌는데 또 사쿠라는 또 이게 벚꽃이잖아요. 벚꽃.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묘한 역사성도 있는데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여기 지역화폐법이나 특검법을 올리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며칠 동안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이걸 추석 이후로 넘기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뭐 사쿠라라고 하고 경악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응을 보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런 국회의장을 뽑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국회법은요.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립을 지키라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보고
민주당 그 강성 지지자들이 사쿠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강성 개딸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이탈시키는 진짜 사쿠라가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해악을 끼치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쿠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십시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